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가 얼마 정도예요? 매출은 6천만 원 정도였고요. 순수익은 한 3,8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와, 제가 원래는 그 식품업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령받은 지가 한 포항 정도 되게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너무 할 게 없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이걸 자기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네네. 부업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찾게 됐어요. 제휴 마케팅은 내가 어떻게 카피를 짜냐, 랜딩 페이지를 만드냐, 그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케팅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는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그 식품업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발령받은 지가 한 포항 정도 되게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너무 할 게 없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이걸 자기 투자를 좀 하고 싶어서 네네. 부업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찾게 됐어요. 그 유튜브를 찾다가 애드센스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애드센스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어요. 거의 인지도 없고, 맞아요. 유튜브도 많이 크지 않아서 유튜버에 대한 애드센스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부업으로 되게 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죠. 네네. 그래서 애드센스 그 라이센스 따는 데만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네, 처음에 되게 오래 걸리고 그때는 되게 애드고시라고 해서 맞아요.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지금 뭐 챗 GTP나 이런 걸로 그런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네네. 그때는 되게 어려워 4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더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또 책을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처음에 공부했던 디노 카페에서 만든 네네. 그 파크님이라는 그 네네. 카페 주인께서 만든 그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을 제가 알게 돼서 그거를 읽고 카페를 유입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제휴 마케팅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은 제휴 마케팅 강의를 들으신 거고, 네. 애드센스는 그냥 유튜브만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애드센스는 정보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애드센스 그 라이센스를 따고 네네. 거기서도 또 강의를 들었어요. 네, 거기서도 한 30만 원 정도 상당히 강의를 듣고 네네. 이제 제대로 돈을 더 주고 강의를 종합적으로 제휴 마케팅, 유통, 애드센스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마케팅만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배울 때 퇴사를 하고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퇴사를 하기 전에 제가 제휴 마케팅 말고 애드센스 먼저 접하게 된 연도는 18년도 2월 달쯤이었고요. 그리고 제휴 마케팅은 6월 달 정도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퇴사는 12월쯤에 결정하게 됐고, 그리고 네네. 2달 뒤에 바로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제휴 마케팅을 해가지고 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가 얼마 정도예요? 매출은 6천만 원 정도였고요. 순수익은 한 3,8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이게 광고비가 한 2,200만 원 네, 정도 그렇죠. 쓰신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말을 2,200만 원 써가지고 3,800만 원 번 거지, 광고비 2,200만 원 쓸 때 좀 어땠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는 이게 제가 고점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어요. 이걸 해도 나는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비를 뭐 하루에 300만 원, 400만 원 써도 그만큼 수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2,200만 원 써가지고 6천만 원 정도 매출을 내면은, 보통 6천만 원 매출을 낸다 라고 하면 거기서 마진이 뭐 얼마나 되겠어? 뭐 한 10%? 2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통과 다르게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유통은 마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고정 마진이 있는데 제휴 마케팅은 내가 어떻게 카피를 짜냐, 랜딩 페이지를 만드냐, 그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너는 2,200만 원 써가지고 6천만 원 매출을 매번 내냐? 그러면 적게 벌었을 때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났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그 매출 냈을 때가 6천에서 3,800 순수익이었는데, 네네. 제일 적게 냈을 때도 1,000만 원 단위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려면 네. 매출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나와야 돼요? 평균적으로 3천 이상은 나와야죠. 3,000. 네. 그 저번 촬영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매출이 한 3천만 원인데 순수익이
990만 원? 이 정도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네. 잘 나온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잘 나온 왜냐면 편이죠. 10% 수익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매출인데 1000만 원 수익인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1억 매출인데 뭐 4, 5천만 원 순수익이신 분들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은 좀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랑 같이 네. 강의할 때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실력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뭐 처음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얼마나 했는데 수익이 났냐,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적자가 나셨죠. 물론 적자가 났죠. 그쵸. 무조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드센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애드센스로 번 수익으로 제휴 마케팅 광고비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에 비해서 조금 부담이 덜 했는데, 네네. 저도 처음에는 제휴 마케팅으로 계속 손해만 보다가 한 4개월 정도? 네네. 그때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4개월, 3개월 동안 어떻게 루틴을 가져갔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 생활 하고 있었기 때문에 9시 출근, 18시 퇴근이었는데, 네.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뭐 저녁 먹고 개인 여가 활동하고 나면 9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9시 정도에서 한 거의 3시까지 계속 제휴 마케팅 플러스 에드센스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은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또 강의 들으러 서울에 왔다 갔다 거리고, 계속 거기서 또 스터디를 하려고 또 서울에 왔다 갔다 거리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출근을 9시에 하시는데 3시에 자면 몇 시간? 보통 8시를 하면 5시간,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뭐 자는데도 4시간. 시간 걸리니까. 4시간씩 자면서 한 3개월 정도 네, 그렇죠. 했더니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3개월 정도는 무조건 죽어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뭐 제가 스텝에 있을 때나 의사님이 강의를 할 때나 3개월 정도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이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달만 해도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맞아요. 네.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돼. 그리고 이 제휴 마케팅은 재능에 의해서 모든 게 정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요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도 풀치노 그렇게 비슷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재능의 영역은 어느 정도는 모든 분야에서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을 수가 없고 재능이 중요하긴 한데, 이 제휴 마케팅도 저희가 아마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이 전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요리가 전공이었고 다른 하시는 분들도 마케팅 영역에서 전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의사님은 특이하게 조금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전공을 그렇죠. 하셨다고 맞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자기 전공이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서 재능 영역이 조금 있겠지만, 네네. 재능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수익 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짧을 뿐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재능을 넘어서서 노력을 많이 한다면 100만 원까지 저희가 목표를 본다면, 재능은 한 달 정도 걸려도 노력은 3달 정도면 무조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노력과 재능 중에 본인은 어느 쪽이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휴 마케팅을 하실 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반.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가 처음에 제휴 마케팅에서 성공이라보다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냈을 때 네네. 운이 좋았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어.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접목을 시키니까 거기서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네네. 뒤로 제가 이어가는 거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그 3개월 이후에 수익이 났다 했잖아요. 네. 계속 났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었나요?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죠.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의사님이나 다른
그때 수업을 들었던 동기분이나 네. 아니면 더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네. 알아보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또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잘 모르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 걸 잘 되는 걸 보면서 되게 파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수익이 낮다고 해서 그냥 쭉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게 재밌기도 하고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계속 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휴 마케팅을 하신 지가 한 5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간에 뭐 다른 일도 하셨나요? 다른 일은 개인적으로 한 적 없고요. 네. 제가 좀 마인드가 좀 해이해졌을 때 그때는 개인적으로 좀 일일 알바를 해보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휴 마케팅을 계속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디지털 노마드라는 직업이 네. 제일 좋은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중요함을 느끼고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일 알바도 좀 해봤고 네. 쿠팡도 해봤고 잘 되고 있지만 해본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좀 더 마인드가 여기 좀 편해지고 익숙해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마인드셋을 해보고자 쿠팡 알바도 해보고 일일 알바 다른 것도 해보고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일단 수익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적으로도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이 상한선을 또 그렇게 크게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1,000만 원을 벌다가 3,000만 원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3,000만 원 될 수 있고 5,000만 원 될 수 있고 규모를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꼭 지금 직원이 없으시죠? 네, 저는 없습니다. 혼자서도 뭐 아까 전에 3,800만 원 버셨을 때도 네. 직원 있이 하신 건가요? 직원은 없고 알바 정도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바는 어떤 알바 있으셨어요? 제가 DB를 넘겨주면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입력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런 게 있으면 부탁을 해가지고 아. 대신 넣어주시고 TV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제가 일일이 하루 아침마다 관리하기 힘들 때마다 그렇죠. 그냥 도와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오시면서 네. 꿀팁을 준비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뭐 어떤 꿀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면 네네. 그 CPC나 클릭 CTR 그리고 CPM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보는데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게 뒤죽박죽으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네. 되게 쓰시면서 편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딱 중요한 것만 제가 지표를 선택해서 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랑 내 광고가 어디에서 노출이 되고 어디에서 클릭이 되고 얼만큼 돈을 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노출 위치에 따른 지표 분석도 볼 수 있게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 제가 지금은 다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등록 완료당 비용, 리큰 클릭, CPC, CTR, 도달 빈도 노출, 지출 금액, CPM. 네네. 이걸 어떻게 제가 설정했냐면 여기 열 직접 지정을 제가 했거든요. 네. 보통은 성과 클릭이나 성과 이렇게 처음으로 지표가 설정돼 맞아요. 있을 거예요. 계정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뒤죽박죽 돼 있어요. 이게 도달 빈도 여기로 가 있고 노출은 여기로 가 있고 종료 이런 필요 없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 맞춤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순서를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기여 설정 끄고 결과 끄고 도달 빈도 놔두고 결과당 비용 없애고 예산 없애고 종료 일정 품질 순위 참여율 순위 전환율 순위 없애주시고요. 이 도달 노출 빈도는 같은 자리로 세 자리 놔두는 게 제일 편하고요. 순서는 편하신 대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필요한 건 딱 이 정도로 9가지 정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또 추가할 게 있어요. 뭐죠? 등록 완료라고 내 DB 값이 얼마에 등록되는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네네. 여기서 값 2개를 설정해 주시면 여기 다 꺼주시면 돼요. 여기 다 꺼주시고 열 기본으로 설정으로 저장. 여기서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적용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열 볼 때 방금 전에 저장한 대로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풀려 있으면 네네. 지표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완료 전환값, 등록 완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에 5개로 돼 있으면 5개고 뭐 4만으로 돼 있으면 내 DB 하나 등록되는데 4만으로 등록된다. 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게 안 나오면 내가 네. 얼마 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몇 개 들어갔는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만약에 밖에 외출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관리자 어플만 봐도 다 지표가 설정한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토대로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되고 네. 어디에 얼마큼 클릭이 되는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내 광고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둘 다 노출이 되고 있다. 네. 이게 제가 오늘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자면 노출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여기 내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되는지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페이스북 피드가 도달이랑 노출이 가장 많이 돼 있죠. 그렇다면은 피드에 내 광고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돈도 많이 쓰고 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세팅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이 페이스북 피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끄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스토리는 노출이 되고 네네. 내가 36달러를 썼는데 네. 링크 클릭이 2개밖에 안 일어났어요. 1클릭당 18달러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제일 많죠. 네네. 그리고 인스타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등록 완료는 지금 피드밖에 안 돼 있어요. 아까 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광고를 만들 때는 페이스북 피드만 선택을 해서 광고를 만들면 조금 더 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노출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노출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시 처음 들어가면 계좌별에서 네. 시간, 광고 계정 시간대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내가 광고를 켠 시점부터 7시면 4시까지 이렇게 지금은 4시니까 4시까지밖에 안 보이시겠죠? 네네. 5시 넘어가면 이제 17시로 넘어가겠죠? 아. 여기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고 클릭이 얼마나 됐고 도달이 얼마나 됐고 노출이 얼마나 됐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월별로 지표를 확인해 보면 내 광고가 어느 시간에 가장 클릭이 많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때 광고를 켜두거나 광고 만들 때 총예산으로 해가지고 내 그 시간대만 광고를 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페이스북 안에. 네네네.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지금 지표만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 돼 있죠. 그러네요. 아침에는 보통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시간대는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딱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시간대는 또 많이 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출근 시간대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죠. 그러니까 새벽 때나 아침 일찍은 잘 안 보고. 그렇죠. 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런 타는 시간대가 많은 때는 그때 또 많이 네, 사람들이 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7시, 8시쯤 되면 또 많이 또 늘어나겠죠. 이렇게 시간대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끄고 싶다면 그냥 체크 풀어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네네. 저는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 클릭, CPM, CPCTR 이렇게 해서 저는 쓰고 있고요. 보시면 등록 완료 5개인데 여기 전환값이 잠시만요. 이거는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이렇게 20달러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자기 광고를 조금 더 분석을 세세하게 해서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는데도 굉장히 좋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휴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은 시작점을 되게 잘 잡아야 된다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수강생 분들이나 네네. 다른 주위 사람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조급하지 말자거든요. 네네. 조급하면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되게 길게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늘고 길게. 네네.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강의를 듣고 한 달 두 달이면 월급만큼은 아니라도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벌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부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상상하면서 되게 행복 회로를 굴리실 거예요, 대부분.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디 여기 인터뷰 오신 분들도 전부 다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늘고 길게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알거든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조급하면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셨어요? 조급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조급한 거 없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 하는 게. 그러네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이게 된다라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왜 안 하지? 왜냐면 그때는 많이 안 알려지기도 했었고, 네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애드센스에 비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유통이나 애드센스에 비해서 제휴 마케팅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딜 가도 그렇죠. 유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거든요. 뭘 네네. 무슨 팔고 무슨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팔거나 또 애드센스도 유튜브에서 돈 해외 달러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휴 마케팅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오죽했으면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신을 가지면서 더 잘할 수 있겠다. 이거 난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휴 마케팅이 재밌었거든요. 근데 조급도 했어요. 왜냐면 퇴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퇴사할 때 제가 부모님한테 6개월 안에 성과가 안 나면 어디든 그냥 다시 들어가겠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뒤가 뭐 뒤야 있었겠지만 뒤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한테 뱉은 말을 못 지키면 이게 패배자가 된 느낌이 될까봐 그때 더 잠도 안 자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조급함도 엄청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물론 그 조급함이 없기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죠. 부업을 하는데 또 주변에서 부업하는 걸 알잖아요. 뭐 가족들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빨리 증명을 해야 많이 내가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생길 것 같은. 이거를 막 6개월, 1년 동안 하긴 하는데 성과를 못 내면 친구들을 우습게 볼 것 같고 가족도 그냥 하던 거나 하지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막 밤도 새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되게 헤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기초를 탄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위사님 칼럼을 먼저 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자동차 카페에 가면 위사의 칼럼이라고 모든 분들에게 그 공개되어 있는 칼럼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만 읽어도 거의 20, 30, 40%까지는 다 습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된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강의는 어느 정도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휴 마케팅 강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저도 강의를 처음에는 기초적인 강의를 들었지만 그 처음에는 저도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광고를 처음 제휴 마케팅을 할 때 이득을 보지 못하고 손해가 많이 봤는데 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폭발적인 수익이 늘어나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제가 제휴 마케팅 하면서 많이 느끼는 단어거든요.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한테 체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제휴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냐 안 듣냐의 차이가 좀 다른 강의에 비해서 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휴 마케팅을 하진 않더라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맞습니다. 분들한테 제휴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제휴 마케팅을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꼭 제휴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휴 마케팅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 광고를 만들고 돈을 쓰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걸 아는 것 자체로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월급만 받으면서 그 300, 200, 뭐 400 이렇게 대부분 받으면서 평생 살아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월급만 받으면 지내는 것보다 다른 부수입으로 받으면서 내가 월급만큼 이상을 돈을 벌 수 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안다면 생각에 깨우치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제휴 마케팅을 하면서 그냥 광고 나오던 거 봤을 때는 이게 개인이 하는 광고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기업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광고 자체를. 근데 뭐 저희 같은 뭐 대행사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도 그냥 뭐 과일 판매하는 분 아니면 보험 이제 DB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이 그냥 광고를 개인 페이스북, 뭐 카카오,
구글 들어가가지고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제휴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휴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로 꼭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자기 사업에 적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